안녕하세요. 킴킴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킹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 지난해 정말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불세출의 아이돌 스타 구하라 씨 있지 않습니까? 그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셨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리고 마음을 아프게 마음을 하고. 아프게 했던 사건인데, 저희가 구하라 씨 말씀을 왜 다시 드리냐 하면은, 구하라 씨가 가정사가 있었어요. 부살 터울 친오빠가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는데, 구하라 씨가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 때. 9살 때, 그리고 친오빠가 초등학교 4학년 11살 때 그 어머니가 집을 나가셔서 안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께서 이 두 남매를 부양하고 양육을 해야 되니까 구하라 씨 남매를 할머니와 고모의 손에 맡기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마 되게 고되게 생활하시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뒷바라지를 해주셨는데, 양육비를 이제 그렇죠. 훌륭하게 키우셔서 구하라 씨는 2000년대에 카라로 데뷔를 해서 정말 최고의 아이돌 가수가 되셨죠. 그리고 사회적인 부와 명성도 많이 쌓으셨는데, 이 친모는 이제 그 구하라 씨가 9살 때부터 현재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구하라 씨가 최고의 가수가 되고 나니까 가끔 연락을 하고 이랬던 적은 있는 모양이에요. 구하라 씨가 한번 찾았대요. 그 후에 2017년도 때인가. 그 자필로 쓰신 일기장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어머니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컸어요. 그럴 수밖에 얼마나 없죠. 컸겠어요. 그 어린 나이에 구하라 씨 입장에서 연유도 모른 채 엄마와의 연이 단절된 건데, 근데 이 문제는 이 친모가 구하라 씨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을 때 불현듯 장례식장으로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가 조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구하라 씨의 유가족들, 뭐 아버지와 그 친오빠 그리고 주변 친지들이 이제 말렸다고 하는데, 근데 그때 문제가 핸드폰을 동영상을 찍으면서 조문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상주 역할을 하려고 그렇죠, 했대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몇십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본인이 상복을 입고 상주 역할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누가 봐도 가족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오빠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아버지 입장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다른 가족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용납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호변이 말했던 것처럼 동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었다고 마치 합니다. 어떤 증거를 채집하려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 자, 여기서 김변도 저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친모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짐작을 해보자면, 구하라 씨가 남기고 간 상속 재산을 탐하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불길한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합리적 의심이죠. 사실 뭐 이랬다고 합니다. 구하라 씨의 그 친모가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에 구하라 씨 오빠에게 본인의 이제 상속 지분에 대해 가지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2명의 변호사까지 대동을 해가지고요. 당연히 가족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사망을 했다고 해요. 제가 자식이 있다고 하면은 제 직계 비속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제 직계 비속한테 1순위로 이제 상속순위가 가게 되고, 만약에 제가 자식이 없다, 그럼 저의 부모님에게 상속 2순위가 되고, 그다음 3순위 같은 경우 뭐 형제 자매가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은 순위와 동률로 이제 배우자를 이제 하는 부분인데, 구하라 씨가 아기가 없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시고 자녀도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제1상속권자는 부모가 됩니다. 친부랑 친모가 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는 이 친모가 이 엄마의 역할을 20년 이상 못하고 어렸을 때 그 어린 아이를 이제 방치하고 집을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상속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치면 이론적으로는 구하라 씨 오빠가 이제 구하라 씨에 대해서 정말 아버지 못지않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구하라 씨와 평생을 함께 지냈어요. 정말 돈독한 그 남매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구하라 씨 살아생전에 구하라 씨 오빠와 구하라 씨가 주고받은 이제 문자 메신저 내용을 보면은 정말 따뜻한 형제가 느껴지고 남매가 느껴지고, 정말 이 오빠는 좋은 분이시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민법상 구하라 씨 오빠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상속 재산이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그 100을 전체 다 친부한테 가고, 그 둘이 이제 구하라 씨가 유언도 남기지 않은 상태로 세상을 떠나가셨기 때문에 50대 50으로 균분으로 이렇게 상속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민법에는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상속 결격 사유가 있어요. 천륜을 저버렸다고 하는 게 단순히 버리고 이런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살인, 쉽게 살인하려고 했거나 상속을 살인을 목적으로. 했거나 그때만 상속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녀를 방치했고 또는 이제 부모를 방치했던지 간에 일단 기본적인 권리는 생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당연히 구하라 씨의 오빠라든가 아버지,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 친모에게 상속 재산을 주고 싶지 당연히 않겠죠.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구하라 씨 같은 경우도 실제로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뭐 고인의 뜻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이 붙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상속권을 주장을 했던 것은 구하라 씨의 모친 쪽이고 친모 쪽이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구하라 씨 가족들이 상속 재산에 있어서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제 명확히 하기 위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인의 재산을 가지고는 친모가 욕심을 내는 바람에 뉴스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중요한 부분 이제 기여분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기여분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총 재산이 100이라고 쳤었을 때 호변이랑 제가 공동 상속권인데 호변이 부모님을 잘 부양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뭐 방치하고 찾아뵙지도 않았어요. 그랬을 때 호변이 이제 부모님을 부양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라던가 효도를 했다는 부분이 또 그 기여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변의 기여도가 뭐 70%는 인정이 된다 하면은 상속 100 중에서 일단 70은 호변한테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을 가지고 15, 10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겁니다. 기여분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인정되기도 되게 쉽지 않을 뿐더러 빵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그거는 현행법상에서 그런 판례가 없어요. 아예 방치를 해도 구하라의 친모는 구하라 씨의 재산을 어느 정도 받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지금 구하라 씨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구하라 씨가 생을 마감하시고 나서 상속 재산 전체가 100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친모 친부 이제 50대 50인데 그 실질적으로 생활을 같이 했던 게 그 친부와 오빠기 때문에 이 100의 재산에서 그 아버지께서 오빠한테 당연히 50대 50으로 우리가 상속 재산을 균분하자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그 오빠의 몫인 법 외적으로 오빠의 몫인 이 50을 달라고 하는 건데 방금 말씀하신 기여분은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되려면 상속인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구하라 씨 사례에서는 그 오빠분께서는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버지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데 김변 말대로 전체 상속 재산이 원래 100이라고 치면 이게 70, 80 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렇죠, 실무상. 쉽지 않죠. 어렵고 그리고 아마 구하라 씨가 한류 가수로서 최고의 아이돌 가수로서 활동하시면서 축적하신 그 상속 재산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속 재산이란 게 지금 이 구하라 씨 정도로 상속 재산의 가액이 크다면 그 많이 인정되기가 어렵고 3월 3일에 광주가정법원에 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를 했다고 해요. 이 오빠가.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돌아갈 것이고 이게 참 구하라 씨라는 우리 시대의 정말 불세출의 스타를 좋아했던 우리 같은 일반인의 입장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또 법조인으로서는 정말 이게 안타깝고 그 법의 사실 허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법의 상속제도가 과연 지금 아까 김변이 얘기하신 대로 그 살인이나 살인 시도의 정도가 아니면 상속 결격 사유로 인정이 안 돼요. 그것이 과연 맞는지가 그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이거는 지금 그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사실 이럴 때 적용되는 것 같아요. 유사 사례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천안함 사건 때 순직하신 병사가 계셨어요. 그래서 국가 이제 보훈처에서 그렇죠. 보상금이 나오는데 구하라 씨처럼 비슷한 케이스, 집 나갔던 친모가 돌아와서 그죠. 상속인을 봤어요. 주장을 하면서 국가 보상금을 수령한다거나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이혼 소송이었는데 이 남편이 혼인 생활하면서 뭐 폭력도 다 가하고 학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 소송 중에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배우자는 항상 1순위 상속권자거든요. 그죠. 이혼 소송을 제기하던 그 아내한테 폭행을 가했던 그 남편이 상속인이 돼서 그 상속 재산을 남편한테 상속 재산이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혼은 당연히 못하죠. 이혼 당사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거 뭐 당사자 적격이 없어졌다고 소의 얘기하는데, 이익이 없는 예. 거죠. 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호변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 결격 사유가 너무 한정적이란 말이에요. 한정적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남보다 못한 부모 또는 남보다 못한 자식 그런 관계인 가족들도 있을 수 있는데 생물학적 부모, 생물학적 자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을 나눠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진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좀 희망을 갖는 것은 요즘 그래도 하급식 판례들이 굉장히 좀 시대 상황에 좀 부합하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정말 다행인 것인 게 법전 어디에도 기여분을 100% 인정하지 못한다는 문구는 없거든요. 그거는 그냥 관례가 굳어진 거다 보니까 이번 판결에서 그 판사님이 조금 그 현실적인 이런 부분을 좀 보셔가지고 좀 획기적인 기존에 이제 법조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관례와는 좀 다른 그런 획기적인 좀 판결을 한번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구하라 씨가 2015년경에 소속사 변경을 하실 때 그때 계약서를 작성을 해드렸었거든요. 자문을 해드렸었는데 화면에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쾌활하고 진짜 정말 너무나 러블리하게 이렇게 그러시잖아요. 근데 항상 좀 이렇게 지쳐 보이고 그런 모습이었었고 제가 자주 뵙지는 못했었지만 그리고 또 구하라 씨하고 친한 제 지인은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정말 여리고 착한 친구이기 때문에 정말 더 신경 써주고 잘해줘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부분이고 돌아가신 뒤에도 이런 문제에 휘말리고 휩싸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의 친모한테 건방지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꼭 내가 낳아야 자식인 건 아닙니다. 정말 따뜻하게 사랑 한번 제대로 주지 못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본인의 권리라고 주장을 하신다는 거 뭐 물론 그럴 수 있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고인이 된 딸에게 조금이라도 덜 부끄럽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생각을 좀 달리 하셔서 좋은 곳에 있을 하라 씨가 그래도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 안 했겠죠. 안 했겠죠. 그래서 참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게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벌써부터 마음이 씁쓸하고 저도 이제 그 같은 시대를 보냈던 사람으로서 정말 좋은 가수를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픈데 그 친모 행위가 참 괘씸한데 이게 법으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참 씁쓸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담당 재판부의 그 기여분을 최대한 인정해주길 바란다는 그런 정도밖에 없는데 그것 또한 쉽지 않은 게 현실이어서 참 안타깝고 제가 예시로 들어드린 사건이 있었죠. 천안함 사건이나 이혼 소송 중에 있었던 사건 그런 경우를 사실 규정하기 위한 게 법이 있는 가장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꼭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게 상속을 목적으로 살인을 하거나 살인에 준하는 행동을 시도를 했거나 그런 것만 과연 상속의 결격으로 삼아야 될지를 생각을 많이 우리가 해봐야 될 것이고 이게 꼭 단순히 뭐 제가 이거 꼭 입법 개정해야 됩니다 이런 결론으로 귀결되는 게 아니더라도 과연 이 어렸을 때 자기 자식을 유기하거나 또 반대로 자기 부모를 방치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도 상속권을 줘야 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고 제도의 취지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지 그리고 돌아가신 그 망인의 유지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구하라 씨가 생을 마감하시고 나서 가장 마음이 아프실 구하라 씨 아버님과 구하라 씨 오빠한테 다시 한번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사건 법적으로 잘 최선을 다하셔서 최대한 좋은 결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구하라 씨 오빠와 아버지께서 그리고 좋은 선례를 한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배드 파더스, 배드 마더스 또는 배드 자식스들에게 정말 일침을 가할 수 있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하라 씨 고인의 명복을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nt a car you can't afford. Put on a song that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Flame your lighter, take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fers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 we